드와이트 L. 칼슨의 분노와 상처 극복하기. 다스리지 못한 분노의 비극적인 결과. 54세의 공인 회계사 톰은 A타입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타입의 성향은 항상 조급하고 모든 일에 경쟁적이며 바쁘게 움직이고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톰은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정 생활을 살펴보면 비교적 원만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9년 전 국세청과 통화 도중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심한 흉통과 고혈압이 발병했다. 그는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심각한 심장마비 증세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평소에 톰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그러한 사실에 한결같이 놀란 반응이었다. 톰은 흡연자도 아니었고 가족 중에 심장질환 병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대개 사람들은 그의 여유로워 보이는 겉모습이 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가 냉소적이고 심한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었다. 톰의 내면의 냉소적 적대감, 분노와 같은 A타입의 독하면서도 감춰진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심각한 성인병 중의 하나인 관상동맥은 분노, 적대감, 공격적인 의식 같은 A타입의 행동 방식이 주요 원인이거나 병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의 모든 공통 분모는 결국 분노였다. 사람을 죽이는 분노. 미국에서는 분노가 주된 원인으로 판명된 심장마비 환자가 연간 36,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톰의 경우가 이러한 환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노가 실제로 심실세동과 심장마비 같은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분노는 혈관 기능이 악화되는 치명적인 혈전을 생성시키고 혈액응고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적대감은 건강에 유익한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오히려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건강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증가시킨다. 분노에 따른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이 발생한 사람의 혈관을 더욱 조이거나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 심장 건강에 더욱 나쁜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분노가 일어났을 때 조여지고 위축된 혈관이 심장 박동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만성적인 분노와 적대감 그리고 공격성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관상동맥이나 동맥경화가 발병할 확률이 5배나 높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내면에 쌓이는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해야 할까? 이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건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들만큼이나 평균 수명이 현저히 짧아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톰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의 심장마비를 유발시켰던 고혈압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원인은 단순히 심장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그의 몸의 모든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노, 특히 적대감이라는 심리적인 양상의 결과가 혈관 손상을 가중시키고 급기야
만성적인 고혈압으로 발전되었다고 판단했다. 즉, 분노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와 대처가 결국은 고혈압으로 진전된 것이다. 톰이 분노 조절과 대처 방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고혈압을 조기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심장마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임상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는 바이다. 뇌졸중은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심장마비와 매우 유사한 질환 중의 하나이다. 톰은 내면의 분노가 위험 수준까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심장마비가 뇌졸중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이 온 사람들의 약 54%가 뇌졸중이 오기 바로 직전에 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익히 알다시피 뇌졸중은 동맥의 내벽에 비정상적으로 쌓인 혈전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따라서 분노 조절과 대처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와 동맥 내의 혈전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연구의 소견이다. 맹렬한 적대감도 혈관에 많은 찌꺼기들 사이에 혈전을 들러붙게 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의학적인 임상보고에 의하면 적대적인 감정이 강한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신체의 면역체계가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원인 모를 돌연사 같은 사망률이 높은 것이며 감정과 신체가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고든 질병이든 사망 원인과는 상관없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심리 상태에 관한 흥미로운 한 연구에 의하면 적대감이 매우 높은 225명의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7배에 달한다는 보고한 바 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세계 인구의 약 25%가 돌연사 같은 갑작스러운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제출했다. 표출된 분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노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표출되는 분노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고함을 지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내보내면 안 되는 것일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그저 단순하게 분노를 내보내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분노 발사는 심장질환과 고혈압, 동맥 경화와 우울증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준다. 여러 연구에서도 분노는 발산하면 할수록 건강상의 위험이 훨씬 더 가중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분노 발산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제1장에서 언급했던 조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항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맞이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만성적으로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았다. 또한 종종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였고 자기 스스로 가족과 친구들이 멀어지게끔 행동하였다. 결국 그는 직업도 잃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높은 단계의 분노는 결혼 생활에서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킴과 동시에 만족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분노 발사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조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다스려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억압된 분노.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분노가 신앙적으로 죄이며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분노를 일으키는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애써 무시하려고 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처신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분노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노를 이런 식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분노를 감정적으로 인식조차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은 분노를 인식하는 능력에 있어 각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는 나와 또 다른 자아가 발생하는 분노 때문에 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대편 끝에서는 자신에게 분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에 대한 자의적인 부인은 내면에 쌓여가는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점점 인식하지 못하게 마비시키면서 분노로 인해 형성되는 상처들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침전시켜버린다.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철저하게 감추는 것 또한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명백하게 화가 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라고 하며 손을 휘젓는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는 강한 침묵과 침착한 모습으로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말이다. 남들이 보았을 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미화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엄청난 크기의 분노가 저장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분노가 인간의 또 다른 삶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때로는 그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또는 적절한 때에 밖으로 나오고 말 것이다. 분노를 타인에게 마구잡이로 발산하거나 반대로 분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앙금은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지 못할수록 그 앙금들은 더욱더 많이 쌓여갈 것이다. 이렇게 쌓인 분노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하고 잡다한 형태로 신체나 정신에 병리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계속해서 억압받거나 저지당하면 결국 명백하게 질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그러한 외상 후 오는 트라우마는 그들을 손상된 상태로 갇혀 살게 만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분노에 휩싸인 채로 살아가게 하는 만성적인 분노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분노에 휩싸인 존재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내가 주장하려는 개념에 가장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분노 억제자 혹은 분노 억압자라는 표현이 더욱 알맞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분노로 인해 수많은 질병들을 발병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억압된 분노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다. 분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억압하면서 진행된 관상동맥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조사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수많은 연구에서 억압된 분노와 고혈압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닌 단순히 억압하는 것은 언제나 혈압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심리 요인에 따른 혈압 상승을 반사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노의 영향이 잠재적으로 신체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혈압의 상승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압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후유증이다. 이 사실을 통해 분노를 발산하는 쪽이든 억압하는 쪽이든 둘 다 분노를 관리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분노 억제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자신의 분노를 지속적으로 억압한다. 둘째, 누구나 분노를 느끼는 상황임에도 분노를 부정한다. 셋째,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감정이 격양된 상황에서 평소보다 더욱 상냥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성격이 좋고 순종적이며 유아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또한 감정적으로 매우 수용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요구와 감정들은 특히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어막을 친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르는 반응을 억제하면서 충돌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곰곰이 되씹는 경향이 강하다. 분노 억제자가 자신의 내면에 쌓아 올리는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이미 앞서 분노가 고혈압과 관상동맥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배웠다. 또한 내면으로 향하는 분노는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우울증을 야기하는 수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억압된 분노가 암 유발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결장암이나 유방암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분노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수많은 질병들의 이름을 살펴보자. 일반적인 정신질환, 대장염, 섭식장애, 소화장애, 축두하악골 관절 통증, 근골격계 통증, 요통, 두통, 두드러기, 천식, 비만, 피부염, 성욕 감퇴, 만성 피로, 수면장애, 잡다한 정서장애, 감염, 민감증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때문에 그 질병의 기저에 무엇이 작용하는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자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결국 그들의 무의식은 보편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과 병리성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수용하게 된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를 억제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분노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사람들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분노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인 문제들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버린다. 은폐된 살인자, 분노. 인간이란 휴화산과 같은 존재이다. 휴화산은 일시적인 휴면기를 갖고 있지만 충분하게 데워지고 압력이 상승하면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수많은 살인의 원인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로 발생하는 살인사건 중에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존속살인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족들 간에 빈번하게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노라는 감정이 가장 쉽게 폭발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배우자와 연인 혹은 친구들이 가장 흔한 피해자이며 살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역설적이게도 가정이 되었다. 이 살인자들은 결코 전과 기록이 있는 범죄자들이 아니다. 어떤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실제 살인의 주요한 원인은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의 우발적인 결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매우 착하고 순진하며 수동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면에는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분노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감정들이 억압된 채 자신의 내면을 은폐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잠재된 분노와 적대감이 우발적인 기회를 만나 살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전에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복역 중인 재소자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던 심리상담가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강의에서 재소자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기 속에 그러한 강력한 분노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혹은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과속 같은 그 흔한 교통법규조차 위반해 본 적이 없는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분노를 어떻게 건강하게 다스려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결국 해소되지 않은 분노가 자신의 내면에 층층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쌓인 사소한 분노들은 어느 순간에 그들의 한계를 뚫고 폭발함으로써 그 분노의 파괴력이 폭력으로 변하여 자신의 근친이나 이웃을 심각하게 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분노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다. 다음의 통계들을 한번 살펴보자. 놀랍게도 미국은 서구 선진국 중 살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난다. 특히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큰 원인이 살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율은 미국에서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비율의 약 4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또한 남편이나 연인에 의해 폭력이나 구타를 당하는 여성들의 수가 매년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것에 덧붙여 분노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그리고 또 다른 위험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드와이트 L. 칼슨의 분노와 상처 극복하기